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안을 연구해 왔으며 가능한 신속히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이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우위 대법원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적법한지 따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한국과도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패소하면 140조 원 넘게 환급해줘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시작된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관 다수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조차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관세 권한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자국 방어 수단인 관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You know, we'd have to pay back trillions of dollars. We've taken.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 일본 등과 무역 합의를 관세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에선 정부 측 입장을 잘 전달했다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에서 진다면 미국이 기업들에게 140조 원이 넘는 돈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과 합의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젯바운드는 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내려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a triumph for American patients that will save lives and improve the health of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Amazing thing. 65살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 지원 대상자 등에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네,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인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재판이 시작됐죠. 첫 재판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패소한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 결과를 다시금 짚어가면서 관세가 있었기에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You know, we'd have to pay back trillions of dollars. We've taken. 첫 재판에서는 정부 측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세가 연방 대법원 심판대에 오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긴장감을 넘어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간절함까지 느껴질 정도인데요. 설령 재판에서 진다 해도 다른 법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2기 정책 중 첫 손에 꼽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도 대법원 재판에서 진다면 미국은 14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지금보다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제약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40개 공항에서 오늘부터 항공기 운항을 줄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부터 40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10% 감축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 등 대도시 거점 공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요. 항공기가 원활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항공 관제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는 줄잡아 13,000명가량이 되는데 승계가 어려워지자 임시 방편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은 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의 불편이 임계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 발표를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 관계 전문가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의 분석인데요. 차 석자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향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 것은 뜻밖이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마뜩치 않아 하며 하나오션에 제재를 가했던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It wouldn't surprise me if later on we saw China taking actions in response to this nuclear submarine.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라고 콕 집어 말했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필리조선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우리 안보의 오랜 수건이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패배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주요 국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졌던 트럼프 대통령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재판은 첫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첫 재판은 3시간 내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부가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만성 무역 적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 상황이 관세부가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tariffs are an incentive, a pressure point, leverage, bargaining chip, as the court said in Dames and Moore, to get countries to change their behavior to address the foreign arising emergencies.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It's simply implausible that in enacting IEEPA, Congress handed the president the power to overhaul the entire tariff system and the American economy in the process, allowing him to set and reset tariffs on any and every product from any and every country at any and all times. 앞서 1, 2심 법원은 일방적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The tariffs are a tax, and that's a core power of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도 설령 패한다 해도 다른 법을 대안으로 삼아 관세 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췄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미국 대법원 재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매듭 지은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있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적법성 판단이 한미 무역 합의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 다른 법안을 활용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품목들을 정해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관세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여러모로 좋지는 않다. 일각에선 최종심에서도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급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절차는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을 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환급 절차 자체를 좀 까다롭게 해서 행정적인 작업이 복잡하게끔 하거나 협상 결과가 아직까진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플랜 B, 즉 대안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정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서 패하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피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기업과 학계 등에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잇따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최종 판단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는데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봤습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승리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out our being able to use tariffs freely, openly, and in every way, we really would suffer tremendousl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구두 변론 기일에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미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업가 학계, 정치권 등에서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약 40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 이번 판단은 IEEPA가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만을 따져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상호관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며 패소된 재무부의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패소된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수지 정상화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이키 등 제조기업들이 이번 관세 조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은 히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관세 정책은 현지 시간 5일 첫 심리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또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위협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정책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ere going to try to control those, and the president was able to push back using his IEEPA powers. If that's not use of an emergency power, at an emergency time, I don't know what is. 이번 사건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한때 재판을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판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Our country has a chance to be unbelievably rich again, but it can also be unbelievably poor again. If we don't win that case, our country is going to suffer so greatly. 9명의 대법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의 제왕적 관세 정책엔 제동이 걸리겠지만 각 나라별로 체결한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 외에도 무역확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크게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